1-169페이지 펴주세요. 한글 시험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용 자료. 자, 책이랑 여기 띄어져 있는 문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성 요소는 똑같으니까 요걸로 보셔도 되고 책으로 보셔도 돼요. 한글도 시험 문제는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 300점 이상이면 B, 200점 이상이면 C 등급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에는 다음과 같이 수험자 유인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오는데 여기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답안 작성 요령을 지나서 기능평가 1번이 나오는데 기능평가 1번이 150점이고요. 이 기능평가 1번에 두 개의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스타일, 또 하나는 표와 차트 문제. 잘 보면 이렇게 출력 형태라고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이 출력 형태를 우리가 한글에다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을 쓰는 건 아니고 요거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모양과 똑같이 만드는 게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혼자 50점을 갖게 되고요. 출력 형태의 한글 영문 쓰는 거, 스타일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표와 차트 문제인데 100점짜리고요. 요 표가 50점, 차트가 50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이 이제 세 번째 장이죠. 기능평가 2번 문제도 역시 혼자 150점을 써져 있는데 이 기능평가 2에도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그리는 거 혼자 40점짜리 문제고요. 그리고 4번은 이제 다음처럼 도형을 그리는 문제 혼자 1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금 두 개를 그리게 되어 있죠. 다 맨날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당 20점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도형인데 도형 한 개당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총 10개거든요. 총 10개의 도형인데 110점이잖아요. 전체적인 모양 틀까지 해서 110점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면 감점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요게 150점. 그러면 지금 기능평가 1번이랑 기능평가 2번에서 문제 4개 나왔죠. 여기까지 하면 B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혼자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문서작성 능력평가 문제가 나오고 여기 시민안전 확보부터 그러니까 책에서는 세계 자연 유산부터 여기 페이지 번호까지가 한 바닥 요걸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2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도 들어가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도 들어가고요. 다음처럼 글꼴 바꾸는 거, 문단 번호 기능, 그리고 표 만드는 거, 그리고 페이지 번호, 머릿말,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시를 이렇게 주면 이거 똑같이 만드세요라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다 작성을 하시면 500점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 앞에 거랑 다 했어요? 네, 1시간 안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 쓸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타자가 좀 느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한글이. 그러면 A등급 목표로 하는 것보다 내가 좀 타자가 느리다 그러면 A등급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B등급 정도로 목표로 해서 위에 있는 거 다 풀고 여기 조금만 풀면은 안정권으로 B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위에 거 두 개가 300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300점을 맞추기 조금 힘들겠다 그러면 요거 5번 문제를 조금 일부 작성을 하면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B등급을 목표로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내가 30대다, 40대다, 20대다, B등급? 안 돼요. A등급이어야지. 그러면 그게 아예 그 자격증에 A등급, B등급이 나오나요? 네. 자격증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게 A등급을 3개를 맞으시면요.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또 나와요. 별도의 자격증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사무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다 A등급으로 노리시는 게 맞아요. 자격증 그 쓸 때도 그럼 나는 IT B등급, IT A등급 이렇게 이력서에는 안 쓰는 게 좋죠. 이력서는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요구하는지를 아, 요거는 안 하니까. 이력서는 뭐든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간혹가다 진짜 사무일 보는 데는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데는 드물고 컴퓨터를 할 줄 아냐를 보는 거지 자격증을 땄냐 안 땄냐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무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막상 회사에 가면 위와 관련한 지금 우리가 자격증에서 배우던 거를 그대로 다 접목해서 쓰지 않아요. 그럼 왜 자격증을 따냐고 물어보시는데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를 가르치는 건 정말 차이가 큽니다. 어느 정도 자격증을 따면 어느 정도 컴퓨터 지식이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컨트롤 시프트 알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면 그거는 알잖아. 그래서 자격증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 커말보다. 커말은 시험 끝나자마자 홀라당 다 까먹거든요. 근데 ITQ는 그래도 제가 사무일을 해서 그런가 쓸만 하더라고요. 이런 시험지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가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어쨌든 자, 교재 169페이지를 참고로 저희가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가볍게 스타일 문제랑 진도 괜찮으면 표까지 좀 나가보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교재 페이지 어디 볼 거냐면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셨나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 선생님이 아까 제가 시험 버전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2016 버전, 2020 버전, 2022 버전 이렇게 한글이 3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2020 버전과 2022 버전은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셔서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2020 버전, 2021 버전이, 2022 버전이. 그래서 꼭 가셔서 요 아이콘을 찾아주셔야 돼요. 요 한컴 오피스 2020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바탕화면에 한글이 꺼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찾지 마시고 아싸리 요걸로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 잘못 열어서 시험 망치는 경우 여러 봐가지고요. 꼭 프로그램 먼저 확인하시고요. 한컴 오피스 2020 찾으셨나요? 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그럼 요 안에 한글 2020 있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바탕화면에 한글 2020 있는 경우는 있을 때는 그걸로 원래 여셔도 되는데 그 누군가가 강제로 꺼내 놓은 거라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시험장마다 꺼내져 있을 수도 있고 안 꺼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저 아이콘은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글 다 키셨죠? 자, 그럼 기본 세팅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일부만 보이는 분들 있고 아니면 엄청 가득 들어오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위에 상단에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위에 메뉴에 보면 보기라고 있으세요? 있나요? 네.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쪽맞춤, 폭맞춤 100%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서 우리 폭맞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소점에는 아예 안 뜨는 맨 왼쪽에 거기 더블 클릭 이거 하얀 부분 그런 게 없어요. 세문서 클릭하세요. 세문서. 클릭하세요. 세문서 클릭하세요. 위에 메뉴 보기 클릭하세요. 했나요? 네. 자, 기본적으로 글자를 쓸 때 용지를 가까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오른쪽에 요거 폭맞춤을 누르시는 게 좋고요. 자, 작성을 할 때 좀 멀리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쪽맞춤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로 보이는 네, 전체적으로 보이죠? 자, 쪽맞춤 눌러주시면 멀리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작성을 하다 보면 선생님 살짝만 멀리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마우스 요거 휠이라고 하거든요. 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야죠.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고요. 아래로 굴리면 축소예요. 일부만 좀 축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과 휠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폭맞춤 눌러서 원래대로 좀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문단보호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 문단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 설치를 하면 문단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단보호는 뭐냐면 내가 커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문단보호는 여기 커서 뒤에 깜빡깜빡하고 있는 요게 커서잖아요. 요 뒤에 파란색이 화살표가 문단보호예요. 지금 여기밖에 없죠. 그럼 커서는 이 자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해도 커서가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키보드에서 엔터 한번 쳐볼까요, 선생님? 자, 그럼 문단보호 하나 더 생기죠? 네. 자, 실제로 인쇄할 때 문단보호는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문단보호를 무조건 키고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엔터를 몇 번 쳤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줄이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엔터를 쳤냐 안 쳤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단보호를 좀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 첫 번째에 보면 쪽윤각이라고 있죠. 이게 시험장에 간혹가다 눌러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쪽윤각 한번 눌러보시면, 눌렀어요? 이 외곽의 여백이 사라져요. 실제로 여백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백을 끄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꺼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그림 넣기도 머릿말 넣기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쪽윤각 무조건 켜져 있으셔야 돼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켜져 있는 겁니다. 다시 누르시면 켜질 거예요. 자, 기본 세팅은 여기까지. 간혹 가다가 요거 점 찍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요거 격자 그림 누르시면 꺼져요. 여기 점점점점 찍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격자 눌러 놓으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 세팅으로 지금 확대 축소까지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을 해야 돼요. 제가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시험 문제라고 했었죠. 1-4페이지입니다. 더 뒤에. 선생님 그거 말고 더 뒤에. 더 뒤로 넘기세요. 1-4. 네, 1-4. 네. 자, 수험자 유의사항.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이 시험 과목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입력하며 답안 폴더, 내 PC, 문서, 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됩니다. 요거를 꼭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수험 전 유의사항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를 등록하고 시험 시작을 하고 답안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시험 종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 시간에 감독관이 수험자 등록하자고 얘기도 하고요. 시험 시작할 거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해서 전송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다 도와줄 거예요, 감독관님께서.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건 시간 안에 작성해서 저장하고 전송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욕심대로 시험 문제 막 풀고 있어. 근데 시간이 다 되잖아요? 그럼 그냥 꺼져요, 선생님. 근데 내가 전송을 한 번도 못했다? 맨 처음에 감독관과 함께한 전송 타임에 전송한 걸 기준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럼 내가 1번 문제까지 풀고 저장하고 전송을 했어. 그리고 나서 2, 3, 4, 5를 풀었는데 전송을 못했어. 그럼 1번만 채점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만 잘 지키시면 될 일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합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 RGB 값으로 적용하시오. 빨강 255, 00, 파랑 00, 255, 노랑 255, 255, 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색상의 이름이 빨강, 파랑, 노랑이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색깔이 달라요. 같은 빨강인데 하나는 2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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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에 뭐 0이었나? 그게 빨강이고 같은 이름인데 파랑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색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빨강에는 255 00의 색깔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mm, 제본 0mm로 합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예요. 자, 다시 읽어보면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에 몇 mm로 하래요? 11mm로.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몇 mm로 하래요? 위쪽이요. 10mm. 제본은 0mm로 하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지의 여백은 위쪽에 35, 아래쪽에 30, 그리고 왼쪽에 30, 오른쪽에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을 각각의 10, 10, 11, 11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키보드에 F7을 눌러줄게요. 키보드에 보면 F1부터 F11, 12까지 있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F7을 눌러줍니다. 눌렀나요? 네. 그러면 편집 용지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쪽 머릿말, 꼬릿말에는 각각의 10mm를 써주는 거예요. 시간 단축을 이용해서 위에서 여기 숫자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있죠? 네. 요거를 한번 누르면 아니야. 선생님 한 번만 눌러요.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블럭이 쌓여요. 네. 그리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지워지면서 써져요. 네. 자, 그 다음에 머릿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 한번 누르고 10을 씁니다. 다 눌러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자, 꼬릿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화살표 한번 누르고 10, 아래쪽도 화살표 누르고 10 해줍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는 11이었죠? 왼쪽에 화살표 누르고 11,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고 11 이렇게 써줍니다.
왼쪽 오른쪽에는 11을. 제보는 0mm였죠? 그리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에는 각각의 10mm를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살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여백이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회색깔의 꺽쇠가 여백인데 이 여백이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지정된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하십시오. 그림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ITQ 픽처라는 폴더가 아예 시험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미포함 시 감점 처리.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거.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페이지 구분 1페이지 기능평가 1, 문제번호 표시 1, 2, 2페이지 기능평가 2, 문제번호 표시 3, 4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페이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를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요것도 시험 문제.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 번호가 1번, 2번이 표시돼야 된대요. 그래서 1점 쓰고 첫 줄에다가 1점 쓰고 엔터 5번. 했어요? 그 다음에 2점 쓰고 엔터 2번 정도를 해줄게요. 참고로 선생님 엔터를 5번 치든 2번 치든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3번만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 번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엔터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페이지가 하나 추가돼야 되겠죠. Alt, Shift, Enter. 저희가 페이지를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엔터가 페이지 추가, 그리고 Alt Shift 엔터는 구역 나누기로 페이지 추가. 근데 뭐가 다르냐면 Alt Shift 엔터는 페이지가 개별 취급돼요. 다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는 1, 2, 3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그 문제 참고를 하시면 컨트롤 엔터로 교육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컨트롤 엔터로 배워버리면 제가 뒤에 문제 5번 문제 풀 때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볼 때 페이지 번호 넣는 방법이 다르니까 무조건 요걸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칠게요. 했어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여기를 상황선이라고 하는데 이 슬래시 이쪽이 생기고요. 페이지 구분난 것도 표시가 돼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 페이지에도 역시 문제번호 3, 4번을 표시해달라고 돼 있기 때문에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엔 Alt, Shift, 엔터에서 역시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3번째 페이지에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3/3쪽 생겼죠? 페이지 구분된 거 보이죠? 총 3페이지를 다 추가하셨다면 이제 쭉 위로 올라오셔서 1번 안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 작성 요령. 그러니까 답안 작성 요령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부터 문제가 싫던데. 이것부터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문제 첫 번째 거. 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세팅해놔야 되는 거.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쭉 읽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 없이 쭉 따라만 해봅시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X가 2개 있죠. 아래쪽에 있는 거. 문서 닫기 눌러주시고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저장 안 함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의 용지 설정부터 해볼 거예요. 키보드에서 뭐 눌러야 되죠, 선생님? F7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머릿말에 꼬릿말 아래쪽엔 각각의 몇 미리? 10mm. 네.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10mm. 세로는 10mm.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의 몇 미리? 11mm 넣어줍니다. 했나요? 네. 제보는 0mm 그대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문제번호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문제번호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또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해 줄게요. 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커서의 위치를 1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때는 왼쪽에 파일 누르고 위에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저장하기라고 있죠? 저장하기 클릭합니다. 자,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 저장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문서라고 있죠? 요거 문서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ITQ 폴더 있죠?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잠깐만요. ITQ 폴더까지 들어와 있죠? 위에 보면은 여기 주소 표시줄에 마지막에 ITQ가 써져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그 다음에 뒤에 짝대기, 그 뒤에 성함이 써져요. 꼭 그렇게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이름이 잘못돼도 실격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수험번호는 없잖아요, 선생님. 이 수험번호가 숫자 8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2025 09 08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써줄게요. 제가 오늘 날짜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 날짜 뒤에다가 짝대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쓰지 마세요. 네, 숫자만. 숫자만. 수험번호가 숫자 8자리라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여기 한 파일 형식에 한글 문서 HWP로 돼 있으신가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한글 표준 문서 HWPX라고 있어요. 요걸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시험장은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저장 눌러줄게요.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해주면 답안 작성 요령 부분 끝. 이제 시험 문제를 본격적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자, 교재 페이지 9페이지 1-9페이지 문제 미리 보기에 보면 영문이랑 한글 싹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좀 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보고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실 때 1번 문제 이제 쓰실 때 앞에 1번 뒤로 글자가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서 쓴 게 아니고 기능을 이용해서 뒤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앞쪽에다가 그냥 바로 연결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끝에 보면은 뭐 길을 해서 줄이 내려가고 소사이티에서 줄이 내려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영문이 다 쓰시고 나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줄이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여백을 넣어주면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줄이 내려갔다고 엔터를 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응. 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쓰고 봅시다. 자, 여기 아래 1번 아래다가 클릭하고요. 글자 써줄게요. 자, 지금 요거는 마침 줄이 똑같이 내려가는데 여기 귀를 해서 기울에서 줄이 내려가죠. 책이랑 다르게. 이게 나중에 기능 넣으면 줄이 똑같이 내려가게 될 거라고요. 여기 뒤쪽에 지금 문단부 없어요. 여기도 문단부 없어요. 문단부가 없다는 거는 엔터를 안 쳤다는 얘기입니다.